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로 대전시의회 김민숙 시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민숙 시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의원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숙 우리 시의원님은 저와 이웃사촌이시기도 하고 또 시의회 들어오시기 전에 또 많은 활약상이 좀 있으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좀 가르치고 또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과 관련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기업 같은 데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부분들로 많이 했었고요.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사회자분하고는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대전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또 교육을 또 진행했던 일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튼 대전의 구성에 우리 대전의 성인지 교육, 성인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난주였습니다. 9월 6일에 대전시의회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우리 성인지 정책 담당관 폐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인지 정책 담당관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에 해당됩니다. 우리 대전시는 2019년도에 처음 이것들을 시행했었는데요. 그때는 기획조정실 내에서 모든 것들을 설치해서 이제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서 또 성평등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해와서 대전이 1위도 하고 국무총리상도 받았었는데도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이제 여성가족 청소년과의 담당 업무를 재배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조직이 변경되면서 이제 기획조정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다가 이제는 여성 청소년과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사업 정도나 진행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퇴행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었죠. 지금 현재 시의회가 네. 22명의 시의원님 중에 그쪽 국민의힘이 몇 분이시죠? 18분이신가요? 네. 18분? 잘못하면 욕할 뻔했습니다. 네, 18분입니다. 네. 18분이 계시고 우리 민주당이 4분이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그 입법 예고가 된 어쨌든 이제 정원 조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원 조례가 지금 회기 중이시잖아요. 네. 예, 회기가 시작됐는데 인원수로나 이것 아무리 반대를 해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5분 발언 준비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떤 앞으로의 역할이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여성으로서 또 비례의 대표로서 또 여태까지 해왔던 성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으로서 꼭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사용했구나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번에 또다시 정원조례 개정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저출산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그렇죠. 말은 저출산 고령화 그렇죠, 이런 단어가 있죠. 그렇죠. 원래 출산이라는 말 자체는 아이를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출산이라고 말하면 사실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적게 낳은 것이 마치 여성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저출생,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다. 이 말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성평등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바꿔가는 것을 그럼 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생. 네. 아, 예.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남편의 친구분이, 내 친구 와이프 머리 올려주러 골프하러 갔었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예전에는 이제, 기생들이 머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옛날에 우리가 그 처녀인 경우에는 머리를 따서 이렇게 늘어뜨렸죠. 그런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머리를 틀어 올리나요? 그렇죠. 머리를 올려서 이제 그 비녀로 뜻인가요? 뽑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생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변사또 같은 사람들이 뭐 내가 숙청을 둘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니래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번 나와 함께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머리를 틀어 올린다. 양쪽으로 올린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또 우리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N번방인데 제2의 N번방이 또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실 제가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2019년도에 그 조주빈, 문영욱, 그러니까 이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그리고 갓갓 신중의 신이다. 뭐 그런 뜻을 했다고 하던데, 문영욱이라는 그 친구들이 징역 42년형, 또 3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2의 N번방이 터졌어요. 마치 이 조주빈, 문영욱의 징역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뭐 L이라고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요. 이번 제2 N번방에 대해서 우리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또 남다른 시선으로 볼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사실 저는 그 N번방이 지금 제2의 또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잠시 다른 것으로 좀 비껴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가지고 있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은 국가적으로 또 함께 우리 경찰들과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에게 처음에는 협박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또 그 나체 사진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됐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을 주니까 그것들을 약간 알바의 형태로 진행하는, 그게 잘못인지도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제가 KBS에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뭐 그걸 찍거나 유포한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이게 네. 보기만 해도 전부 다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인지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저는 없으십니까? 본 적도 절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나 또 청소년, 아동, 이런 성인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범죄로 또 오인될 수 있으니까요. 집에 간직하고 계셨던 것들은 다 폐기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일로 접근을 했다거나 네. 이렇게 됐던 청소년들, 또는 내 자녀가 지금 그런 일을 겪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이 됐다 했을 때 어떠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의 피의자, 소위 말하는 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먼저 가장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117이나
아니면 1388 청소년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아는 부모님은 혹시나 소문이 나거나 문제가 돼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롯하게 아이는 피해자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김민숙 시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현재 우리 성인지에 대한 문제점들, 또 엠번방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한번 해봤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끝나나요? 아니, 뭐 더 하시고 네,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슈파이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번, 200번 넘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또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로 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파이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르쳐 드렸네요. 네. 이슈 파이터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둘, 셋, 이슈 파이터.